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김호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강 문제풀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강 문제풀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 책에, 우리 책의 34페이지의 탐구자료 살펴보기 요거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주제가 우리 타이틀로는 콩즙으로 오줌 속의 요소 분해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 들어온 주제입니다. 새로 들어온 주제예요. 그래서 전 교육과정에서는 없다가 새로 들어온 주제라서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좀 잘 봐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요걸 이해하기 전에 이제 기본 지식 먼저 하나 좀 하고 갈게요. 뭐였냐면 우리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이 분해가 되면 질소노폐물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질소노폐물이 뭐였어요? 네. 암모니아였어요. 암모니아. 근데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녀석은 굉장히 강염기성입니다. 다시. 이 녀석은 굉장히 강염기성이야. 그러면은 강염기는요, 강산도 마찬가지고 강염기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죠?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우리가 독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때요? 간에서 이렇게 세모만 쓸게요. 간에서 뭘로 바꿉니까? 요소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요소의 형태로 질소 노폐물을 버립니다. 자, 요거 하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염기성이고 얘는 덜 염기성이겠죠. 덜 염기성, 그렇게 이해를 하나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시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첫 번째 배경 지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지시약이라는 게 있어. 물론 이제 지시약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이제 화학에서, 그리고 조금 더 정량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는 화학 2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거야. 뭐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지시약은 말 그대로 뭔가를 알려주는 시약이죠. 뭘 알려줍니까? 그죠? 산성도를 알려주는 시약이야. 다시 산성도를 알려주는 시약인데, 이 산성도를 알려주는 시약 중에서 생명과학에서 많이 쓰는 시약은 페놀프탈레인이라는 게 있고요. 페놀프탈레인.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메틸 오렌지라는 게 있어요. 메틸 오렌지라는 게 있어. 일단 배경 지식이니까 한번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이제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브롬티몰 블루라고 해가지고 이제 BTB라는 게 있어. BTB라는 게 있어. 자, 요 녀석들이 이제 산성도를 알려주는 생명과학에서 주로 쓰이는 시약인데, 물론 요즘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도 안 씁니다. 그냥 pH 미터라고 기계 꽂으면 돼. 그러면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요거 세 가지는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이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 무지개 색깔 알죠? 다시. 무지개 색깔이 무늬, 예. 빨, 주, 노, 초, 파. 이런 식으로 되죠. 다시 한번 보세요. 무지개 색깔이 무늬, 빨주노초파. 되죠? 선생님, 남보는 어디 있어요? 하지 마세요. 남보는 저기 이제 영화 찍으러 갔습니다. 저기 이거 죄송해요. 다시 한번 갈게.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뭐냐면, 이렇게 세 개, 한 덩어리. 이렇게 빨주노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노초파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보시는 위쪽은요 산성이고요. 산성이고, 여러분 보시는 아래쪽은 염기성입니다. 염기성입니다.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페놀프탈레인인데, 다시.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지시약을 사용을 하면요, 산성, 중성은 색깔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염기성이면 빨간색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어때? 염기성만 확인하고 싶을 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사용하면 되겠죠. 한 번 더.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녀석은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순서대로 산성, 중성, 염기성이야. 그러니까 어떤 시약이 산성이다, 빨간색, 중성이다, 주황색, 노란색, 염기성이네. 돼요? 자, 그 다음에 브롬티몰 블루는 이제 아시겠죠? 노초파,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가시는 거야. 물론 이게 뭐 원칙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화학 공부할 때 이제 외웠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배경 지식 2개 끝났어. 참고 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불린 콩을요, 물과 함께 믹서에 넣고 갈았어요. 그래서 거름망으로 걸른 콩즙을 만들었대요. 콩즙, 땡그라미. 이게 뭔가 주인공인가 봐. 그리고 나서 증류수 준비하고요, 요소 용액 준비하고요, 오줌 준비했어요. 자, 요건 이제 따로 만들어 놓은 거고, 콩즙은 따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요렇게 3개 준비했어. 증류수는 왜 놔두는 거예요? 이건 그냥 대조군이죠, 대조군.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대조군이고요, 대조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소하고 오줌입니다. 이거 2개는 같은 거 아닌가요? 둘 다 질소 노폐물이네. 질소 노폐물이 이렇게 감 잡고 이제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A, B, C 그냥 A, B, C야. 됐어, 끝났어. 그 다음에 D, E, F 보니까 다 뭐 넣어줬어요? 콩즙 넣어줬네. 콩즙을 증류수에도 넣어주고 요소에도 넣어주고 오줌에도 넣어줬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니?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밑에 자료 한번 볼게. 자, A, B, C는 그냥 기준이죠, 기준. 뭐, 콩즙 안 넣어준 거니까. 그러면 증류수는 초록색이래. 초록색 뭡니까? 노초파. 초록색 여기 있네. 얘 중성이구나. 당연하지. 증류수니까. 얘는 중성이구나.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소는 연두색이래요. 연두색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 초록색이 연두색 가까운 거 아닙니까? 미술 시간에 노란색, 초록색 섞으면 연두색 돼요. 됐어요. 그러면 산성하고 중성 사이에 약산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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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틀린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자, 오줌도 연두색 나왔어요. 뭡니까? 약산성이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증류수에다가 콩즙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노란색이 됐어요. 노란색 뭐예요? 산성이네? 산성이네. 그러면 무슨 말이야? 콩즙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산성이구나. 괜찮죠? 콩즙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산성이구나. 그리고 나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콩즙을 요소에 넣어줬는데 푸른색이 됐어요. 그럼 푸른색은 어디 있어? 여기 파랑이 푸른이잖아요. 그럼 이거 염기네. 이상하다. 콩즙은 산성인데 이 산성인 물질하고 요소가 만나니까 염기성이 됐네. 그럼 이 요소가 원래는 약산성이었는데 염기성으로 바뀐 거잖아. 다시. 약산성의 성질을 띠는 요소가요, 콩즙과 만나면 염기성으로 바뀝니다. 왜 바뀌었나? 자, 이제 배경 지식 한번 볼까요? 요 녀석 암모니아가 강염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소는 뭐예요? 요소는 얘보다는 어때? 산성이겠죠. 다시 얘는 얘보다는 산성일 거야, 산성. 그러면 산성인 요소가 염기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로 갔다? 이렇게 변했구나. 다시 요소가 암모니아가 되었구나. 그럼 잘 생각하세요. 요소가 암모니아가 되는 건 화학 반응이죠. 우리 암모니아가 요소 되는 건 동화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요소가 암모니아가 되는 건 화학 반응 중에서 이화 반응이겠네. 괜찮죠? 그럼 이화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하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효소가 작용한다. 그럼 이 효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레이스라고 합니다. 유레이스. 자, 잠깐만. 유레이스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소가, 죄송한데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좋아. 자, 요소가 우리말 영어로 유레아라고 불러요. 유레아. 그러면 그 효소 중에서 뭔가를 가수 분해하는 효소는요, 그 기질의 뒤에다가
에이스라는 말을 붙여요. 에이스라는 말. 그러면 다시 요소를 가수분해해서 암모니아로 바꾸는 효소 이름, 유레아를 에이스하는 효소, 유레이스. 돼요? 자, 유레이스. 이게 어디 들어있을 거다? 콩즙에 들어있다. 콩즙에 들어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콩즙에 들어있는 효소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갈게. 마지막 시험관입니다. 오줌에다가 역시 콩즙을 넣었더니 푸른색이 됐어. 염기성이 됐네. 이것도 역시 똑같이 요소를 암모니아로 유레이스가 바꿔줬구나.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야. 헷갈릴 수 있어요. 뭐가 헷갈리냐면 여기 앞 페이지까지는 우리 뭐 했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화학 반응 했잖아. 근데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화학 반응 하고 나서 탐구 자료는요,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는 유레이스에 대한 탐구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지 마시고 잘 한번 자료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점 테스트 38페이지에 8번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 유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콩즙에 들어있는 8번입니다. 콩즙에 들어있는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고요. 시험관 3개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해놨대요. 이렇게 해놨대요. 자, 그러면 볼게. 공통적으로 전부 다 요소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증류수 넣어줬다. 얘들아, 증류수 다시 뭐라고? 이거 대조군이야. 아무것도 안 해준 거야. 증류수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생콩즙을 넣어줬어요. 이게 이제 실험군인데, 자, 우리 이제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콩즙을 넣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요소가 암모니아가 됩니다. 다시 여기다 쓸게요. 요소가요, 암모니아가 될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산성도 한번 체크할게요. 암모니아는 염기성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염기성이야. 상대적으로 요소는 약한 산성입니다. 그래서 산성이 염기성이 될 거야.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끓인 콩즙을 넣어줬어요. 끓인 콩즙이 끓였다. 요게 이제 발목을 잡죠. 이제 끓인 게 뭐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한번 가볼게. 자, 결과를 봤더니, 일은 노란색이래요. 노란색이 뭡니까? 이거 너무 친절하다. 그렇죠? BTB 안 해도 되겠다. 초, 파. 여기 노란색. 노란색이 뭡니까? 산성이야, 산성. 처음에 산성이구나. 요소 산성 맞잖아. 됐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관 보니까 파란색이 됐대요. 파란색 뭔데? 노초, 파파파파파파. 염기성 됐네. 염기성 됐네.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 예측했던 요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괜찮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게. 노란색이야. 뭐야? 산성이잖아. 나 분명히 콩 좀 넣어줬는데 얘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됐다는 거야? 바보 됐다는 거죠. 뭐 해주니까? 끓여주니까. 됐어요? 끓여줬더니 콩즙이 바보가 됐구나. 그럼 콩즙이 바보가 됐구나.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유레이스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레이스는요, 효소잖아요. 우리 몸의 효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입니다. 근데 단백질의 중학교 때 배우셨던 거, 단백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온도와 pH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온도에 있어서 최적 온도 이상이 되면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서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고 비가역적으로 기능을 잃게 된다. 됐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 볼게. 보기 기억해 보시면 생콩즙에 들어있는 효소에 의해서 요소가 분해된다. 그쵸? 콩즙에 의해서 요소가 암모니아로 분해됐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자, 니은 볼게요. 실험 결과 암모니아를 발견할 수 있는 시험관은 세 번째 거이다. 아니요. 시험 결과 암모니아를 발견할 수 있는 시험관은요, 요소가 암모니아가 된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 시험관입니다. 니은 거짓말. 자, 세 번째 볼게요. 이 실험을 통해서 생콩즙 속에서 효소의 활성 최적 pH를 확인할 수 있느냐. 잘 보셔야 돼. 지금 pH가 종속 변인입니다. 어떤 pH에서 콩즙이 제일 활성도가 높으냐,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라 콩즙을 끓였느냐 그대로 놔두느냐, 온도에 따른
pH 변화를 본 거야. 그래서 조작변인, 종속변인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틀렸어. 디귿 잘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go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점 테스트 37페이지 2점 테스트 1번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지만 1번 문제는 항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1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표는 사람의 4가지 기관계를 나타낸 것이고요. 각각의 기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A와 B는 소장 콩팥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계 블랭크 채워주시면 되고 A, B 뭔지 채워주시면 되겠지. 자, 심장이 속해 있는 기관계가 뭡니까? 심장은 혈액의 압력을 높여줘서 온몸으로 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순환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배설계에 속하는 게 소장하고 콩팥 중에서 콩 모양 팥 색깔, 콩팥 쉽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폐가 얘가 된대요. 그러면 폐는 호흡계 정리하실 수 있죠. 쉬우니까 글씨도 날리네요. 자, 다시 한번 다는 이제 나머지 하나 뭐 남았습니까? 이제 소화계 남았죠. 그리고 소화계의 예로 제시된 소장 채워주실 수 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보기 갈게. 보기 기억해 보시면 A는 콩팥이냐 안과 문제죠. 보이면 맞추는 거야. 자, 니은에서 B는 소화계냐? B는 소화계에 속하느냐? 그쵸. B는 소화계에 속하죠.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부터 다는 모두 당연히 물질 대사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놈들 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에 가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혈액의 순환 경로를 나타낸 거고요. 기억부터 디귿, A부터 C에 연결된 정맥이래요. 그리고 A부터 C는 간, 폐, 콩팥 중에 하나다라고 했네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림 나왔네요. 자, 이 그림 나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업할 때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 많지 않거든요. 꼭 그건 하십시오. 자, 그림 나왔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칼라 그림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라고요? 순환계 그림 나오면요, 가운데를 이렇게 가르시라고. 돼요. 지금 가운데 가르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그러니까 내 몸의 왼쪽에 해당하는 곳이 뭐다? 동맥혈이다. 그럼 동맥혈을 뭘 동맥혈이라고 한다? 산소가 많고요,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한다.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왼쪽은요, 기관들에게 모두 산소를 주고 빠져나갑니다. 여기는 산소가 적고요,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무슨 혈? 네, 이건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요건 꼭 그림 나오면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이제 기관들 보시면 A는 뭐예요? 폐죠, 폐. B는 간, C는 콩팥. 이거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기억은요, 폐에서 나오고 있네. 폐에서 나오니까 뭐? 폐, 정맥. 어떤 기관에서 혈관이 나오면 정맥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한번. 간에서 나오고 있네요. 그럼 니은은 뭡니까? 간, 정맥. 돼요? 콩팥에서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콩팥 정맥이라고 부르면 돼. 그러면 자, 보기에서 물어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의하실 점 있다 그랬어. 간 정맥에 정맥혈 흐르고 있어요.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콩팥 정맥에 정맥혈 흐르고 있어요.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폐 정맥에는 무슨 혈이 흘러요? 동맥혈이 흘러요. 폐 정맥에는 동맥혈이 흘러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뭐 물어봤는지 확인해 볼게. 기억해 보시면 디귿은 배설계에 속하느냐. 자, 동그라미 디귿 배설계죠. 큰일 납니다. 배설계는 누구만 배설계야? 여기 콩팥하고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방광하고 이런 게 배설계야. 이건 엄연히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계? 순환계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틀렸다. 자, 니은 갈게요.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이 디귿보다 니은이 많으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번 봐봐. 디귿하고 니은의 요소의 양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편했을 텐데 여기하고 여기의 요소의 양은 비교가 쉽죠. 어떻게 비교하면 돼? 여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요소를 걸러내고 이쪽으로 나오니까 여기가 요소가 적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니은과 디귿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거죠. 간의 기능이죠. 간은 무슨 일을 합니까? 다시. 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잖아. 돼요? 그럼 여긴 요소가 되게 많겠죠. 반면에 여기는요. 이쪽 요소를 다 버렸으니까
100%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걸러서 다 버렸으니까 여기는 요소가 적겠죠. 그래서 요소의 양은 누가 더 많은 거야? 땡그라미 니은이 땡그라미 디귿보다 더 많은 거야. 그럼 맞습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디귿 봅시다. 자, 보기 디귿 보니까 혈액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산소의 양이래요. 기억부터 디귿 중에 기억이 가장 크냐라고 했습니다. 확연하잖아요. 요쪽은 산소가 많고 요쪽은 산소가 적어. 그럼 여기가 분자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 정답은 노다. 이점 테스트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제 강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올려드릴게. 자, 뭐냐면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요즘에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요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토론식이라고 하나요? 이건 토2가 되겠죠. 토론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야. 근데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지나가시면 돼. 도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볼게 무슨 말이냐면 A부터 C의 발표 내용인데요. A, B, C 중에 맞는 사람 고르라는 거야. 그럼 어떤 자료도 안 나오고 그냥 말만 한 거잖아요. 기본 지식 물어보는 거야. 됐죠? 그럼 A가 뭐라 그랬냐면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이야. 당뇨병은 혈당량 조절을 못하는 대사성 질환이 맞습니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 대사성 질환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거야. 아니요. 운동 잘하고 식관리 잘하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건강관리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인 상태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니까 어떤 토의 그림이 나오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빨리 풀고 넘어가세요.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11번 문제 해볼게요. 11번 문제는 이제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수능 특강에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에 대해서 너무 자잘한 계산을 하게 해놨어. 그래서 그런 문제는 뭐 틀리셔도 상처받지 마시고 시간 너무 많이 뺏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그냥 답 보고 확인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11번 하나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기초대사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본 지식. 자, 기초대사량은 개인 차이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자,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누가 기초대사량이 높아? 남자가 기초대사량이 높다 그랬어요. 자, 뚱땡이들하고 마른 애들하고 누가 기초대사량이 높아? 뚱땡이들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여러분처럼 젊은 세대하고 나처럼 늙은 세대하고 누가 더 기초대사량이 높아? 당연히 젊은 애들이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자인데 뚱땡인데 젊으면 기초대사량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먹고 있잖아.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자료는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로축이 시간이죠. 연령이니까. 그럼 가로축이라고 하는 건 세 시간이 나이가 먹을수록 기초대사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괜찮죠?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는 거지. 두 번째로 선을 두 개 그어놨네.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네. 남자가 여자보다 최소한 더 올라가 있죠. 이거 얘기해 주는 거지. 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보기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그래프 읽으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고 요것만 하나 가볍게 3점 테스트의 3번 문제, 우리들의 책 41페이지입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몸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일어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가부터 다는 작용을 나타낸 거고, 가부터 다가 각각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중에 하나다. 맞춰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 일단은 그림 먼저 볼게요. 그림 보시면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고 있네요. 그럼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뭐 되고 있는 거야? 소화되고 있는 거죠, 소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걸 아미노산 형태로 쪼개가지고 그걸 혈액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소화 과정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고 있네요. 조직세포 밖으로 나가고 있네요. 그럼 이거 이제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호흡계를 통해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자, 다시 한번 물도 밖으로 나가고 있네요. 이것도 역시 이제 호흡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배설계를 통해서 나가는 과정. 자, 요소가 요소로 나가고 있네요. 그럼 요소가 나가는 과정. 이것도 역시 배설계 아니겠다. 맞겠네. 나가는 과정 이것도 역시 이제 배설계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징 볼게요. 가는요, 기억에 관여한대요. 그럼 가가 소화잖아요. 그럼 가가 뭡니까? 이제 소화계. 가볍게 가시는 거야. 나는 니은에 관여한대요. 나가 뭔데요? 자, 나가 니은인데, 니은, 이산화탄소 나가는 거네. 그럼 이산화탄소 나가는 거니까 요거는, 호흡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돼요. 자, 다시. 다는 기억부터 니을에 모두 관여한대요. 모두 관여해? 아, 들어가는 것도 관여하고 나가는 것도 관여해? 이거 뭐야? 내 몸에 공급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지? 이거 순환계. 말이 안 나오냐? 이거 순환계에 해당하는 거죠. 순환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기에서 기억에 간은 소화계냐? 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니은해 볼게요. 디귿은 간에서 일어나느냐? 디귿이 뭔데? 요소가 요소되는 거잖아. 조심하세요. 간에서는요,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틀렸어. 됐지요? 이제 보기 디귿 볼게요. 자, 디귿 보시면 니을에서 나다 배설계가 모두 관여한다. 자, 니을이 뭔데? 자, 물이잖아, 물. 물 나가는 거잖아. 그럼 물 나가려면 순환계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지? 그 다음에 배설계를 통해서 나가지? 그럼 호흡계는요? 다시 호흡계를 통해서 물도 나간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 2, 3강까지 지금 개념 말씀드렸고요. 자,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언제 보게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모의고사가 24일 날 있죠. 자, 24일 날 모의고사를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옵션으로 좀 더 추가로 이제 붙여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는 모의고사다 보니까 되게 힘들게 푸시지 않을까 싶어요. 2학년 때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지만 수능 수준에서의 문제와 생명과학이 수능 수준에서의 문제와 또 내신 수준에서의 문제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되게 궁금한데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 모의고사 시험지 이제 월마다 이제 보게 될 건데 어떤 방법으로든 보게 될 건데 모의고사를 보실 때는 항상 집중해서 보시고 이 모의고사 시험지는 잘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이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하겠습니다. 물론 똑같이 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공부를 하게끔 해드려야 되는 게 이제 제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각색해가지고 문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수능 적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지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첫 번째 나오는 모의고사입니다. 아직 표집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쭉 몇 년간 축적이 되어 온 문제들이 있다면 그거 이제 어떻게 나오겠다 추측이 가능한데 올해 처음 생명과학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바로미터가 이 모의고사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수능 특강 문제, 수능 완성, 이제 앞으로 나올 수능 완성 문제들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교재일 뿐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수능에서 제시가 되는 건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6월달, 9월달 평가원 시험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지 원점수 몇 점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시험지들 틀린 부분들을 내가 학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